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영 TV 방송은 인성교육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방송입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가난을 극복한 것은 교육의 힘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든 가난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어떻게든 공부해서 가난을 극복하고 나도 잘 살아보겠다는 이기주의적 신념이 강한 나머지 나만 앞으로 가면 된다는 석차위주의 생각이 만연되어 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고생 끝에 이제 가난을 극복하고 밥술이나 먹게 되니 내 자식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신념이 앞서 내 자식만 눈에 보이고 남의 자식은 눈에 안 보이는 가정교육으로 인해 자식들도 자신뿐이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키운 것 같습니다. 즉 옆과 앞뒤 좌우를 볼 줄 모르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인과 나라는 크게 발전하였으나 이제는 개인 이기주의 및 집단 이기주의로 나라의 발전이 그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듯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도 그 행실이 악하면 배우지 못한 것보다도 못합니다. 조금 배운 사람이 악하면 조금 나쁜 짓을 하지만 많이 배운 사람이 악하면 더 크게 나쁜 짓을 합니다. 만약 많이 배우고 권력까지 가진 사람이 악인이면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할 겁니다. 예 성현들의 말씀 중에도 주자왈 위학 지실은 제천이냐 구도지이 불행이면 성여 불학으로 무의이니라. 이 말을 번역하면은 주자가 가로되 공부의 실질적 알맹이는 실천하는 데 있다. 진실로 헛되이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못 배운 것과 다를 게 없다. 즉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못 배운 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나무도 가시가 없는 큰 나무는 다용도로 쓸 수 있지만 가시 있는 나무, 찔레꽃이나 탱자나무, 아카시아 등 가시가 있는 나무는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며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시는 남을 찔러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우리 국민은 많이 배우고도 가시가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한 사업가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던 그는 6.25 전쟁이 일어나자 한시바삐 피난을 떠나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난길에 오를 준비를 하던 중 그는 자신이 빌린 돈을 은행에 갚아야 할 날이 된 것을 알고 언제 갚을지도 모르니 돈을 은행에 갖고 가야 되겠다고 돈을 준비해서 은행에 갔습니다. 전쟁이 나자 사람들은 돈이 될 만한 것이면 뭐든 챙겨서 떠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반대로 돈을 들고 은행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 빌린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남자는 돈이 든 가방을 열며 은행 직원을 불렀습니다. 은행 직원은 남자를 보고 매우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빌린 돈을 갚겠다고요? 전쟁 등의 융자 장부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일부는 부산으로 보냈고 장부의 일부는 부산으로 보냈고 일부는 분실되기도 했습니다. 돈을 빌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그래도 갚으시겠어요? 은행 직원의 말에 남자는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사실 갚을 돈을 은행 직원에 준다고 해서
그 돈을 은행 직원이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러 생각 끝에 돈을 갚기로 결심하고 은행 직원에게 영수증에 돈을 받았다는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은행 직원은 남자의 뜻에 따라 돈을 받고 자신의 인감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건네주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남자는 가족들을 데리고 제주도에서 군납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생선을 공급하는 일을 맡게 되어 갈수록 물량이 많아지자 그는 원양어선을 구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수중에 돈이나 담보물이 전혀 없어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배를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의 은행을 찾아가 융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라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융자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융자 받기를 포기하고 은행 문을 나서려다 문득 자신이 전쟁 중 피난길에 서울에서 갚은 빚이 잘 정리되었는지 갚아졌는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발길을 다시 돌려 예전에 받은 영수증을 은행 직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장의 영수증이 남자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영수증을 본 은행 직원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 바로 당신이었군요. 피난 중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고 전해 들었을 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은 은행가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답니다. 직원은 그를 은행장의 방으로 인도하고 은행장은 당신처럼 진실하고 정직한 사업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필요한 금액을 흔쾌히 융자해 주었습니다. 남자는 융자받은 사업 자금과 은행권의 신용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펼쳐 나갔습니다. 정직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정직의 성품으로 한국에 존경받는 경영자가 된 그가 바로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의 설립자인 최태섭 회장님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정직의 성품으로 신뢰를 얻은 그는 어려운 시기에 정직의 성품을 미천으로 사업을 번창시켜 국내 굴지의 기업을 키웠으며 급기야 유리를 수출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시국으로 볼 때 씁쓸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